공직사회의 간부 모시기 관행이 여전합니다. 하급 공무원이 사비로 간부 식사를 챙기거나 의전을 수행하는 일이 인사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착공을 전후로 인구와 경제 유출 등 이른바 빨대 효과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철도를 지역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특례 조항 반영과 내용은 제각각입니다. 경남과 부산은 자치와 재정 권한 확대를 담은 자체 법안 마련에 나서며 차별화된 행정통합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컴팩트 도시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혁신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주요 사업이 70% 이상 착수된 가운데 컴팩트 도시 추진 배경과 향후 과제를 진단해 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몰리며 지역 관광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관광 대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서부 경남은 교통망 개선과 특화 관광지 조성으로 균형 발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공직사회 내 오래된 악습으로 꼽히는 간부 모시기 관행. 하위 공무원들이 사비를 들여 국과장들의 식사를 챙기는 일에 이르는데요. 이른바 의전이 승진과 인사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란 인식 탓에 여전히 이런 관행은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사라질까요? 김동엽 기자입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누리집 게시판에서 답을 입력해봤습니다. 평범한 한 끼 식사 이야기가 아닌 간부 대접 자리와 의전을 둘러싼 직원들의 고민과 하소연이 줄줄이 검색됩니다. 일일이 밥을 챙겨 먹여야 하는 상급자를 유아에 빗대 표현하고 도청을 어린이집에 비유한 글도 눈에 띕니다. 그만큼 모시기 문화에 대한 내부 피로감과 자조가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서별로 순번을 정해 차례로 돌아가며 맞는 국과장 모시기. 이 관행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일단은 국 내에서 과별 부서별로 순번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또 부서 내에서 이제 팀별로 순번을 정해서 국과장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윗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타성에 젖어 있는 경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문화가 단순한 식사 대접을 넘어 승진과 인사평가에 불공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위에 분들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게 승진이 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간부들과의 어떤 자리가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게 또 작용할 수도 있겠죠. 식사비의 출처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출 대부분은 급량비, 그러니까 국과장을 제외한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통해 지급받는 9,000원의 식대로 지출됩니다. 정규 근무시간 종료 후 이뤄지는 근로의 대가가 상급자 식사비로 전용되고 있는 겁니다. 1시간 전이라든지 퇴근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식당에 결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결제 금액으로 저희가 모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금액이 차감되는 건 있죠. 공과 사의 명백한 분별, 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법과 조례가 정한 공무원의 이 원칙과 의무가 공허한 글자에 머물지 않게 하려면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 문제를 타파하려는 조직 내부의 성찰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가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조직 문화 혁신에 나섭니다. 도는 먼저 25일부터 사흘간 부서별로 간부 모시는 날 경험 여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또 부서장 등 전 직원을 상대로 간부 모시는 날의 정의와 인정 기준 등의 교육을 병행하고 근절을 위한 서약서 작성을 추진합니다. 도는 단순한 캠페인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위, 노조 등과 함께 집중 신고 기간 또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부 내륙철도 착공이 시작되면서 오는 2031년이면 서울 진주를 오가는 시간이 2시간대로 좁혀질 예정입니다. 철도 개통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한쪽에서는 지역의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빨대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진주시는 25일 남부 내륙철도 개통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착공에 들어간 남부내륙철도 건립사업.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경북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 거제로 이어지는 총 연장 174.6km 구간의 선로가 깔리기 시작한 건데 사업이 마무리되면 진주와 서울 간 이동 시간은 2시간대로 좁혀집니다. 지역에서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게 되는 빨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빨대 효과는 기본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큰 도시와 작은 도시가 연결될 때 작은 도시가 사실은 흡입될 수 있는 인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흡입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도시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진주시는 25일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남부 내륙철도 시대에 대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걸 방지하고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을 지역으로 유인하겠다는 목표를 두고서입니다. 진주시는 남부 내륙철도 개통이 단순한 이동시간 단축에 그치지 않도록 교통허브 구축, 우주항공 산업을 통한 지역 혁신, 관광과 마이스 산업 육성으로 지역은 물론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을 붙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흑색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또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또 지역의 이제 컨텐츠를 추가 만들고 이제 홍보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초석을 놓기 위해 시작된 남부 내륙철도 건립 사업.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결국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최근 전남 광주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경남 부산 행정통합 논의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졸속 통과라고 비판에 나선 경남도와 부산시는 실질적 자치재정 분권을 담은 특별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나머지 충남 대전, 경북 대구 특별법은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일단 보류됐습니다. 결국 여야 책임 공방으로 번졌는데 경남도와 부산시는 특별법 법사위 통과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강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합만 시켜서 선거만 치러서 선거에서 이득만 보면 되겠다는 식으로 이게 몰고 가는 게 온당한 일이냐. 이게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정권이 할 짓이냐. 또 상임 및 심의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 법안들의 자치분권 핵심 권한이 대폭 삭제 축소됐다며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 부산 행정통합 특별 법안 큰 틀이 공개됐는데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두 시도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 인사 조직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10년 이내 국세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 재정 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법안안에 그린벨트 지정 해제 권한 이양과 지역 균형 발전 사업, 교통망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주민투표 실시와 함께 내실 있는 통합특별 법안을 마련해 원안대로 관철시키는 데 집중하겠다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도 가세해 특별법 국회 심사 중단과 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행정통합특별법안 분석 결과 의회 견제는 약화된 반면 단체장의 권한이 집중되고 민간 개발의 혜택이 쏠리는 등 90개 넘는 독소 조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위헌적 반민주적 조항이 포함된 3대 행정통합특별법안의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2026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혼전 양상을 보이는 행정통합 논의. 국회 행정통합특별법 논의가 경남 부산 통합 추진에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산림청이 오는 28일까지 산불 영향구역이 100헥타르가 넘는 함양과 밀양의 산불 피해지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진단을 실시합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분야 전문 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영상 자료를 분석해 산불 피해 강도와 위험 구역을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민가와 공공시설이 있는 생활권 구역에 대해
집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해당 지자체와 공유할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사과와 배, 벼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선 재배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소규모 농가 가입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가입 농가는 7만 6천여 호로 이 중 약 35%가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총 1,300여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하동군이 압축도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생활 행정 기능을 집중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행정안전부 혁신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을 가진 하동군. 면적은 675제곱킬로미터로 서울보다 더 넓습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는 크게 다릅니다. 하동의 경우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는 60명 수준으로 15,000명인 서울의 250분의 1입니다. 서울 인구 250명이 사는 면적에 하동은 단 1명이 사는 겁니다. 북쪽 화계에서 남쪽 금남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 넓은 면적에 비해 하동의 인구는 감소 추세로 생활 행정 인프라를 분산 유지하는 데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내놓은 대안은 컴팩트 도시, 즉 압축 도시 전략입니다. 하동읍 진교면 옥정면을 3대 거점으로 설정하고 생활, 행정, 의료 기능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유입을 목표로 한 하동 청년타운은 착공을 마치고 입주가 시작됐으며 교육과 문화 기능을 모은 평생학습관은 오는 3월에서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교 민다리 복합센터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마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료 기능을 담당할 보건의료원 역시 지난해 12월 첫 삽을 뜨며 읍 중심 기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읍은 평생학습관, 하동 청년타운 등 보건의료원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이런 행정복합타운이 현재 건립 중에 있고 하동군 전체로 봐서는 한 70%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는 지난 24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외부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압축도시 모델은 대개 신도시에서 적용되어 온 만큼 기존 마을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함께 거점 중심 개발로 인한 외곽지역 공동화를 막을 대안도 필요합니다. 반환점을 둔 하동의 압축도시, 분산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겠다는 선택이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지 행안부 평가를 계기로 정책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이사회가 25일 예정됐던 신임 사장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신임 사장에는 공군 예비역 출신인 김종출 전 방사청 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 노조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이사들을 만나 안건 상정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군 출신 보훈인사가 아닌 전문 경영인이 사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카이 이사회는 신임 사장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열렸으며 차기 이사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이 사천시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을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청 산하의 산업진흥원을 두어 정책개발과 연구개발 사업화, 기업 지원 등 우주항공 산업 정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겁니다. 한편 사천 지역에서는 진흥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8명은 서울에만 머물고 경남을 찾은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는데요. 정부가 외래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목표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역 관광 활성화가 강조됐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싱가포르 관광객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이 증정됩니다. 지난해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1,850만 명을 돌파하자 마련된 기념 행사입니다. 1.7초마다 한 명씩 입국한 셈입니다.
I can finally experience winter, during the Christmas season. The thing I love most about Korea is the food. 제 최애 음식은 한식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의 80%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돼 경남을 찾은 방문객은 지난 2024년 기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주도의 관광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 확대,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까지 국내선과 공항버스 추가 등 교통 편의성을 높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나 국립공원 등 명소에 특화 콘텐츠를 입히는 황리단길 30개 만들기도 추진합니다. 고택과 사찰은 숙박과 체험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남사예담촌이나 개평 한옥마을 등 서부 경남의 관광지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여행 경비 지원도 추진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방문 시 여행 경비의 50%,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지원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서부 경남은 인접한 국제공항이 김해에 있어 동부 경남과 부산에 정책 효과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남습니다. 특화 거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일회성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전략 마련도 중요합니다.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국회에 계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바가지 요금에 관해서도 1차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청사랑 상품권 구매 할인율이 지류와 모바일 모두 12%로 상향됩니다. 개인 구매 한도는 지류 20만 원, 모바일 30만 원으로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매달 발행됩니다. 산청구는 인구 감소 지역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강화 정책에 따라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오는 3월부터 대봉 캠핑랜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재개장합니다. 대봉 캠핑랜드는 숲속의 집 19동과 산하례관 20동, 자동차 야영장을 포함한 야영데크 18면을 갖춘 공립자연휴양림입니다. 숨나들 2를 통한 100%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봉 캠핑랜드 캠핑지원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남해대학이 24일 국립창원대학교 통합출범에 따른 남해 캠퍼스 운영 현안과 주요 현안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는 통합대학 출범을 앞두고 주요 사업 추진 성과와 애로사항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재정 지원 사업 추진 성과와 유학생 유치, 장학금 지원 확대 계획 등의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대학 측은 정기적인 점검과 협의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추가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주에선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쉼터 운영, 생활 적응 프로그램 등 정착 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LH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공사 용역 발주 계획을 밝혔습니다. 발주 물량은 1,500여 건으로 공사 15조 8천억여 원, 용역 2조여 원 등 약 17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주택사업 발주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68%를 차지했으며 전체 계획의 71%가 수도권과 3기 신도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됐습니다. 25일 박일웅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장이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했습니다.
박 부지사는 마산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경남도 정책기획관과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안전소통 담당관과 안전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명균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쓰레기 소각장 설립 지연을 두고 조규일 현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규일 진주시장의 무능과 불통행정으로 사천과의 광역소각장 설치는 물론 단독 소각장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점을 거론하며 본인이 진주시장에 당선될 경우 사천과의 광역소각장 설립을 재추진하고 올해 안에 소각장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부 경남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먼저 2026 함양앤 타이완 아트 문화교류 전시 소식입니다. 함양 용추 아트밸리 미술관에서 한국과 대만 작가들이 함께하는 국제교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함양과 대만이 문화예술 자매결연을 맺고 마련한 자리로 양국 작가 70여 명이 참여해 회화와 다양한 장르의 작품 7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함양과 타이완 미술 교류를 가지면서 그 대만 학생들한테 함양의 아름다운 팔경을 먼저 그려서 전시를 하자고 이제 건의를 했고 함양 용추 아트밸리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대만의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국제 무대 경험의 기회를, 지역에는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로 기대되는 이번 전시는 2월 28일까지 함양 용추 아트밸리 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WDR 쾰른 방송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소식입니다. WDR 쾰른 방송 오케스트라는 1947년 창단 이후 독일 현대음악과 전통을 아우르면서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번 공연에서는 첼리스트 다니엘 뮬러 쇼트,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과의 브람스 이중협주곡 협연과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4번 등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공연은 3월 6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유스 오케스트라 제29회 정기연주회 소식입니다. 진주유스 오케스트라는 지역의 청소년들로 구성돼 꾸준한 연주 활동으로 해마다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번 정기연주에서는 페르퀸트 모음곡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등이 연주될 예정인데요. 특히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피아니스트 조가람과 함께 선보이며 꿈처럼 음악처럼이라는 주제에 맞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월 21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지역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통해 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음악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요즘 겨울이 물러가고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부쩍 느껴지실 텐데요. 기온도 영상권으로 회복되면서 외출하시기에 좋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비 소식도 없으니까요.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기분 전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진주는 종일, 사천과 남해 하동은 오후에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사천 5도, 남해 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13도에서 15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부산은 종일, 광주는 오후부터 흐리겠고 제주는 한때 비가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기온은 지역별 차이가 크겠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아침 최저기온 2도, 부산은 7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흐리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매우 강하겠으니 항해나 조업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드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50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5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다음 주 초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온은 많이 올랐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으니 옷을 여러 겹 입을 수 있게 준비하셔서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